자, 72페이지에 22번 흉골근이에요. 흉골근. 신용어로는 복장근이라고 해요. 복장근. 우리가 복장이 무너진다 하면서 여기를 두드린다 했죠. 여기가 복장뼈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장근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이제 흉골, 가슴 흉겨져갖고 가슴에 있는 뼈다라고 하죠. 긋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뼈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신용어는 복장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기시전기와 신경지배는 신경지배와 이 기능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능과 작용은 똑같아요. 어디에는 작용이라 되어 있고 어디에는 기능이라 되어 있어요. 자, 73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림을 일단 보세요. X표가 되어 있는 위치가 양쪽 중에 한쪽에 되어 있죠. 양쪽에 다 생길 수도 있고 한쪽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근육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많이 앉아서 두 개로 합쳐져가지고 한 개로 합쳐져가지고 새끼손가락처럼 굵은 사람도 있어요. 이 새끼손가락처럼 굵어갖고 문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랬죠? 라운드 숄더에 대흉근하고 뭐 이런 근육들이 흉쇄 들어가고 복부 근육하고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띠처럼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가 오래되면 띠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와 등이 굽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어요. 그리고 등을 많이 펴고 자세가 바르면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등을 펴려고 노력하고 라운드 숄더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려고 해야 됩니다. 살이 찌면 어때요? 근육을 발달 안 시키는 살만 찌면 무거워서 힘들겠죠. 살이 찐 만큼 근력이 힘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무거워도 가벼우니까. 근데 근력 운동을 안 하는데 살만 찌면 어떻겠어요? 몸이 힘드니까 쉬고 싶고 게을러지고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생을 살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세요. 물론 이제 살을 빼도 돼요, 그죠? 하지만 살을 빼면 내가 일을 할 때 에너지가 근력이 딸리니까 또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근력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력을 올리는 게. 그리고 근력이 올라갔다 해서 살을 또 너무 찌면 안 되겠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근력과 적당한 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겠죠. 자, 통증은 어디로 옵니까? 빨간색이 흉골, 요 가운데 쪽으로 통증이 오죠. 심하면 어디까지 퍼져요? 쇄골을 따라서 팔 안쪽으로. 근데 팔꿈치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그죠? 색칠을 보니까. 자, 이 통증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말풍선 안에 글로서 한번 봅시다. 1번 흉골 부분 전체와 흉골 하부에 통증이 갑니다. 흉골 전체 요 밑에까지, 명치까지 통증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하면 같은 쪽 팔, 같은 쪽 가슴에 상부를 지어서 어깨, 앞에서 윗팔의 안쪽 부분까지 팔꿈치, 좌뼈 쪽까지 확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흉골화 통증과 유사합니다. 심근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이런 문제와 비슷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치료 잘했는데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런 근육의 문제 때문에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대흉근과 함께 이 근육을 치료하고 일자목과 함께 거북목과 함께 등이 구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는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얘 자체 때문에 혼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등이 굽고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등이 굽을 때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일자목이 됐다 심해지면 거북목이 된댔죠.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등을 펴고 라운드 숄더를 펴고 일자목인 것을 거북목인 것을 턱을 당겨서 정상적인 목의 위치를 놔야겠죠. 등을 펴면 저절로 머리는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등, 그 다음에 2번이 가슴, 그죠? 3번이 목, 그 다음에 나머지적인 부분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등이 근데 안 펴질 때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안 펴질 수 있으니까 골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고관절의 불균형에 의해서 또 골반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고관절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때요? 발까지도 다 내려가서 그거는 전신의 문제죠. 그래서 항상 테크닉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도 전신의 밸런스와 함께 체형 교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쪽으로 치료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토스 치료 시대가 왔을 때 30분, 50분, 뭐 1시간짜리 치료 할 수 있을 때 어때요? 전체적인 부분과 부분적인 테크닉이 들어가서 물리치료계에 이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지금이 기회라 그랬죠. 옛날에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어때요? 대부분이 도출을 하더라도 내가 짧게 서비스 개념에서 해주지 그걸 해줬다 해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었죠. 그래서 발전이 아주 늦은 시기였어요. 앞으로 5년 10년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랬죠. 그런 시기가 지금 왔을 때 열심히 하세요.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랑 똑같죠? 물 날 때 도져라. 물 날 때. 물 날 때 젓고 나가야 깊은 바다를 가서 고기 많이 잡아오죠. 그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좋은 때가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고 들고 있을 때 열심히 져서 멀리 나가서 잡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는 열심히 안 줘도 옛날에 졌던 힘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 때 졌던 힘이 지금은 엄청 세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뭐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때 고생했던 게 지금 봐서 빚을 또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열심히 지어야 될 때 수련하고 지덕체 머리적인 수련과 그죠? 공부와 그 다음에 마음적인 공부와 이 몸을 잘 쓰기 위한 테크닉적인 운동적인 거 기술적인 노력을 지금 해야 되죠. 저는 지금 그걸 써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노저세요 노. 자 3번에 보면 가슴 통증 자체는 신체의 동작과는 무관하며 촉진을 하는 경우 압통 때문에 놀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누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여기는 강하게 푸는 근육이 아니에요. 강하게 부드럽게 풀어주되 우선순위는 체형을 먼저 바르게 하고 그 체형과 관련된 근육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죠? 흉골근은 제일 마지막에 풀겠죠. 대흉근도 풀고 무슨 근육을 풀어야 체형이 발라지니까 체형이라는 게 뭐 바로 피력간다고 펴지나요? 짧아져 있는 근육을 트리 포인트를 풀어서 스트레칭도 시켜줘야하고 반대쪽 근육에 늘어나고 힘이 없는 근육도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자세를 핀다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흉골근, 대흉근 및 흉쇄돌근, 쇄골 부분이 함유되는 지점에 한 발통점은 마른 기침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어디죠? 어느 부위에 금방 글의 내용이 짚어보세요. 이쪽이죠. 이쪽. 대흉근의 문제와 함께 흉골근의 문제와 함께 흉쇄골, 쇄골지의 문제가 합쳐진 건 여기죠. 여기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때요? 마른 기침의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마른 기침도 사라지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마른 기침이 많이 나고 오이가 뭐 항상 너처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번의 정상 보시면 1번 격렬한 심부 흉구라 통증이 있고 그래서 격렬하게 심부로 가슴 안쪽으로 흉골하, 흉골의 밑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요 명치까지 통증이 내려온댔죠. 소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두드리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가슴이 쓰리다고도 표현합니다. 쓰리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심근허혈을 가정 중에 활성화되어지면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이제 가슴으로 통증이 오잖아요. 그죠? 이때 흉골근의 문제가 활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이 있은 후 계속 장류하는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근육이 경직이 됐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통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지나가고 심근허혈 증상이 지나갔을 때 이 증상이 남아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심근경색에 대해서 가로약고 적어놨죠. 심장 근육에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 혈전이 이제 피덩어리죠. 얘가 막아버리면 생기는 질환. 그래서 가슴 통증이 오는 통증이에요.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심근허혈은 뭐예요? 심장 근육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것. 그러니까 심장 혈관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심장 혈관이 뭐죠? 간상동맥이라는 거하고 지금 관련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는 거죠? 요 부위에 부딪히는 거죠. 저 똥 사고 났는데 어때요? 캉 하고 부딪혔는데 운어깨도 요 봉 같은 거 있죠? 돌리는 거. 걔가 여기 와 있을 때 어때요? 부딪혀버리면 심각하게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요거 달린 게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이 골절상을 많이 입고 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흉쇄유돌근의 흉골부의 위성 발동증으로 나타난다. 흉쇄유돌근 흉골부의 위성 발동증. 흉골부 중에서 어디? 밑에 부위. 밑에 부위가 통증이 여기로 갔죠? 그래서 요 위에 부분에 흉골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흉쇄유돌근이 또 중요합니다. 흉쇄유돌근 위에서 연결되고 여기에 말이 없는 복직근도 영향이 있죠. 서로 연결되니까. 얘가 이렇게 짧아지면 어때요? 여기에도 짧아지는 영향을 같이 주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의 문제는 또 여기에 연결되겠죠. 대흉근뿐만 아니라 위아래, 좌우, 그 다음에 X표로 연결되는 이 힘의 흐름까지도 다 문제가 없어야 여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